자, 이제 2024년도 수학능력 시험 중에서 미적분 파트 도함수의 활용부터 적분법까지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 24 넘어가고요.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간단한 역함수에 대한 적분 문제인데, 자, 양의 실수 전체에 입합해서 정의되고 미분 가능한 도함수 fx, gx가 있다 되어 있어요. 일단 이 생각을 해야 돼요. gx가 fx의 역함수라고 했단 말이야. gx는 fx의 역함수. 근데 양의 실수 전체적으로 fx가 미분 가능하고 gx가 미분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명제 한번 봅시다. fx가 미분 가능하다. 양의 실수 전체에서. 그럼 당연히 gx도 미분 가능하다. 이 명제 있잖아요. fx가 미분 가능이면 gx가 미분 가능이다. 이거 거짓이에요. 자, 왜냐하면 만약에 fx가 미분 가능한데 이 0이 되는 포인트가 있었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포인트가 있었다 치면, 요거는 자 갔을 때 요렇게 역함수 입장에서 요렇게 갈 거니까 여기서 0 되는 놈은 오히려 여기서는 무한대로 발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도 일단 문제풀이에 쓰일지 안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 fx가 미분 가능하다고 해서 무조건 역함수가 미분 가능한 거 아닙니다. fx가 접선의 기울기가 방되는 순간이 전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있으면 그 지점,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a, fa였다 치면 여기서는 fa,a가 될 거니까, 자 x equal fa에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gx는 미분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미분이 가능하다 했으니까 이런 경우가 전혀 없을 거다라는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치? 일단 뭐 문제에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일단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에서 보니까 g'x는 양의 실수 전체 입합에서 연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모든 양수 a에 대해서 요 값이 요렇게 됐을 때, 그리고 f1이 8일 때 f2의 값은 얼마냐.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꼬라지를 잡아요. 요 꼬라지를 보고 자 요렇게 접근해 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야 돼. 원래 역함수 관계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되니까 요걸 미분한 형태가 밑에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요 상태에서 항등식은 미분해도 항등식 g'의 fx 그 다음에 그 옆에 f'x가 되고 요거 1이 될 거니까 g'의 fx 분의 1이라는 것이 결국은 f'x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식을 이제 요렇게 정리해 보면 되잖아. 1에서부터 a까지 요 fx는 분모에다 깔아놓고, 그지?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g'fx분의 1 요거를 f'x로 보면 여기를 위로 올라가잖아, 이렇게. 자, 요거 적분이 좌변의 정체였던 거야. 그러면 눈에 딱 보이잖아. 밑에 거 미분한 게 위에 바로 있잖아. 이거는 지환적분 따위는 쓰는 게 아니라 미분의 역연상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누구 미분한 게 있는지 알잖아. 요거 바로 ln의 절대값 fx다 이 소리잖아요. 이거 봤으니까 치웁니다. 그래서 이 좌변 자체가 ln의 절대값 fx가 되고 여기에다가 지금 1에서부터 a까지, 자 그러면 ln의 절대값 fa 마이너스 여기다 1 넣은 건데, 자 f1이 8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ln 8을 이렇게 되겠지. 자, 이 값이 2ln의 a 플러스 ln의 a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ln인데 여기 이미 a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a가 양수라서. 자, 그럼 이제 이걸 이렇게 딱 처리하고 로그의 계산 규칙에 따라 오른쪽을 좀 정리해보면 ln의 요거 두 개는 곱해지겠죠? 곱해지면 a의 제곱 a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이고, 요거 만약에 넘어간다 치면요 요게 8이랑 2의 3제곱이니까 3ln2잖아요. 요게 넘어와서 얘랑 더해지면 2ln이가 될 거고, 요거 올라가면 요렇게 쓸 수 있죠. 2의 제곱 4제곱이거든요. 자, 요게 더해질 거니까 4까지도 여기 곱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자, 요게 딱 넘어가면 이렇게 될 거니까 요게 더하기 될 거니까 요거마저도 여기 곱해진다. 자, 그러면 요게 ln의 절대값 f인데 아시다시피 lnx는 1대1 대응 함수니까, 그지? 여기는 요 놈이 그런 것 같다. 자, 절대값 fa가 4a의 제곱 a 플러스 1이다. 여기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미분 가능함수 연속함수니까 fa는 그러면 4a의 제곱 a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fa는 마이너스 4a의 제곱 a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fx는 연속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돼 있잖아. 그럼 절대로 이런 생각하면 안 돼. fa는 이 둘 중에 어떤 하나만 꾸준하게 따라갈 것이다 그 생각하면 안 돼. 알겠어? 연속함수의 특징은 교점에서 갈아탈 수가 있단 말이야. 갈아탈 수가. 그러니까 fa는
특정 함수값에 대해서는 이걸 따라가다가 또 특정 함수값에 대해서는 이걸 따라가고 이렇게 갈아타면서 왔다 갔다 하는 함수일 수 있다는 거 명심해야 돼. 근데 지금 1을 집어넣었을 때 8이라며. 근데 여기를 잘 확인해 보면 얘는 언제나 양수고 언제나 음수니까 1 집어넣었을 때 8이란 거는 여기 위에 대한다. 위에. 여기다 실제로 1 집어넣으면 8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1 집어넣으면 8이 못 나오잖아. 그렇다고 해서 FA가 얘라는 결론을 내리면 안 돼. 얘로 가다가 요거는 항상 양수가 항상 음수니까 어딘가에서 갈아탈 수가 있는데, 맞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연소함수니까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으면 어느 순간에 FA가 0 되는 순간도 있었어야 자연스럽게 갈아탈 수 있으니까 음수로. 근데 앞만 봐도 얘들이 절대로 0이 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A가 0 되거나 마이너스 1 되는 건데 그 범위가 A 안에 안 들어가있죠. A가 양수 범위야. 0이나 마이너스 2 범위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는 얘가 절대로 0이 될 수 없으니까 양수였다가 음수로 갈아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얘가 얘랑 달라. 양수 영역에서는 무조건 쟤만 따라가야 된다. 1 넣었을 때 8 되는 게 얘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이제 여기다 2 집어넣으면 F2가 나오는 거지. 2 집어넣으면 16 에다가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얼마야? 3? 그래서 요거는 48이다.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입니다. 자, 요 25번 문제 쉽지만 이거 중요한 문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절대로 FA가 이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꾸준히 따라가는 문제가 아니야. 지금은 가능성이 그거밖에 없어서 그게 답이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6번 넘어가봅니다. 부피와 적분이죠. 뭐 이런 거는 간단한 문제잖아. 부피. 아까 2023년도 풀 때 요거 부피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까 바로 갑니다. 이거는 인테그랄 4분의 3파이에서 4분의 5파이 사이에서 임의의 위치 x에서 적분하고자 하는 축에 수직으로 딱 토막을 쳤을 때의 절단 면적, 요 면적을 적분해 가면 부피가 된다 했는데 정사각형이래요. 그럼 한 변의 길이는 x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얘니까 얘 면적이라는 것은 결국 요놈의 완전 제곱이니까 자, 1-2x 여기는 코사인 x dx다. 이거 구하는 거야, 이거. 자,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 부분 적분이 떠올라야죠. 노다 3제니까 삼각함수 쪽이 적분 쪽이니까 이거 적분해보면 적분한 거 그대로 쓰고요. 자, 이건 그대로 먼저 쓰고 이거 미분한 거 맞죠? 미분한 거는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2 dx 이렇게 되고 이게 마이너스 인테그랄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가 4분의 3파이 여기가 4분의 5파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플러스가 되는데 이거는 당연히 4분의 3파이여서 4분의 5파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 뒤에 거 있잖아. 이거 물론 적분을 해보면 되긴 되는데 좀 이런 거 제발 좀 기억을 해봐. 이거하고 이거에 중점이 누굽니까? 파이. 4분의 3파이, 4분의 4파이, 4분의 5파이니까 파이죠. 근데 그 파이를 여기다 넣었을 때 이게 빵이 되잖아요? 그럼 이 적분값은 무조건 빵이야. 자, 왜 그러냐면, 보세요. 사인이랑 코사인은 이렇게 갔을 때 이 x축과 만나는 이 점에서 언제나 점대칭이거든. 따라서 적분 구간이 이 점대칭점 기준으로 양쪽으로 똑같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 적분값은 무조건 빵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야? 이 구간의 중점, 그 중점이 만약에 이 사인과 코사인을 0 만들어주는 값이라면 그 중점이 사인 코사인의 x축과 만나는 점이라면 이거는 무조건 빵이란 거야. 알겠지? 이거 두 개의 중점이 0 되는 시점이라면 이건 무조건 적분할 필요 없이 빵이란 거야. 이런 의미로 그런 거 좀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안 되면 뭐 적분해보면 되지 뭐. 빵 되는 거 허탈하게 발견하면 되지 뭐. 자, 이건 그래서 빵이고 여기다가 4분의 5파이 집어넣으라는데 아시다시피 사인의 4분의 5파이는요 요거는 사인의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요렇게 될 거니까 요거는 사인 4분의 파이인데 부호가 음수죠. 음수.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해보면 넣으면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에 1 마이너스 여기다 도비하면 얼마냐 2분의 5파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에, 이제 4분의 3파이 넣으면 그냥 4분의 파이가 같으니까 2분의 루트 2에 1 마이너스, 요거, 2분의 3파이, 이렇게 됩니다. 요거 계산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플러스 4분의 5파이. 4분의 5루트. 자, 다시요. 이렇게 하면 4분의 5루트 2 더하기. 이렇게 하면 얼마야? 4분의 3루트 2. 오케이. 그러면 4분의 5, 4분의 3, 4분의 8. 2 되잖아. 2루트 2파이 되잖아. 거기서 요거 빼면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인가요? 2루트 2파이 마이너스 루트 2.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26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27번. 요 해가 조금 특이한 게 이제 27번하고 28번 요렇게 좀 어렵고, 오히려 30번은 아주 간단한 문제가 나왔어요. 30번 문제는 그냥 뭐 교과 과정에서 공부를 충실히 했으면 충분히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로 30번이 출제가 됐어요. 오히려 뭐 27번하고 28번이 훨씬 더 어려웠을 것 같은, 28번이 오히려 30번보다 더 어렵다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특이한 해였습니다. 자, 27번 한번 보니까 27번은 요게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의 t제곱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자, 요거에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ft라고 하자. 자, 뭐 그림 한번 대충 그려보면, 접선의 방정식 그림은 식을 세우는 그냥 용도로서 쓰기 때문에 대충 그립니다. 일단 접선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접점좌표 설정이죠. 접점좌표가 안 주어져 있으면 언제나 접습니다. 자, 이거를 s라고 정해야지. 뭐 t라는 문자 쓰였을까? 2의 마이너스 s 플러스 2의 t. 자, 여기를 이렇게 지나는 이 직선이 원점을 통과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접점 말고 다른 한 점을 통과한다 나오면 떠올라 이렇게 뭐라고?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다죠. 평균 변화율 5에서 5면 s분의 그거 이게 평균 변화율이고, 순간 변화율은 미분해서 s 넣는데 이거 미분해보자. 미분을 뭘로 한다? x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야. x에 관해서. 자, y'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이건 상수니까 이제 x에 관해서는 상수니까 아니에요. 저기다가 s 넣은 거니까 요거지.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울기가 다시 ft라고 했어요. ft. 이 직선의 기울기가 ft니까 요와 같은 식이 만들어졌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구하라는 거는 f를, 지금 f가 t로 나타나 있잖아요. f를 t로 미분하고 거기다가 a를 한번 넣어볼래,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이제 이 식을 그냥 t에 관한 식으로 쭉 나타낼 수가 있으면 그냥 미분해서 a 넣으면 되는 건데, 그치? 자, 그럼 이제 한번 시도를 해봅시다. 자, 먼저 얘하고 얘가 같다라고 보면 2의 마이너스 s 플러스 2의 t 이퀄 sft 이렇게 될 거고, 자, 얘하고 얘하고 같다 치면 2의 마이너스 s는 마이너스 ft다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가능할까? 그게 다르지? 요걸 여기다가 딱 집어넣는 순간 요거 사라지고, 그 다음에 s도 뭔가 가능할 것 같은데 요 식에서 s를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자, 봐봐요. 2의 마이너스 s가 이거면 s라는 거는 요거 일단 뒤집어서 2의 s분의 1이라고 보면 되잖아. 오늘 마이너스 ft니까 그럼 2의 s는 마이너스 ft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s라는 거는 그러면 여기다 따로 써볼까? ln의 마이너스 ft분의 1이다. 자, 이렇게 s를 정리할 수가 있잖아. 조금 식이 복잡해도 t로 일단 표현이 다 가능하네. 물론 음함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가도 돼. 근데 이거는 t로 정리가 가능하니까 t로 정리해서 일단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식 자체가 지금 뭐가 나오냐면, 요거는 봤으니까 지우고 s 왜 같은 이렇게 요 식 자체에다가 마이너스 ft 대입하고 이렇게 2의 t제곱이고, 그 다음에 그 s 대신 요거 ln에 자 보니까 마이너스 ft분의 1 이렇게 되고, 그 옆에 ft가 곱해진 이런 꼴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이 항등식이 하나 나왔는데, 결국은 이 항등식이 하나 나왔을 때 미분을 하라 그러면 요거 하고 요놈 미분한 거하고 두 개를 갖다가 둘 다 사용해야 풀리는 문제다. 요 생각을 항상 해야 된다 해서, 봐봐. 이 항등식 미분을 해야 일단 f' 요런 게 나오겠지. 그러면 일단 여기 항등식이 하나 만들어졌잖아. 그리고 요걸 미분해서 요걸 구하기 위해서 항등식 하나 더 구할 거잖아. 이랬을 때 학생들이
정리를 딱 못하고 기준을 딱 못 잡는 게 뭐냐면 요 항등식하고 요거 미분한 거 하고 그거 둘 다 써야 돼. 무조건 둘 다 써야 돼. 그 생각해라. 두 개를 다 사용해야 문제가 풀릴 것이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생각이야. 그럼 일단은 요거를 이제 우리가 미분을 해봐야 되겠는데 미분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f''t고요. 요거는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고요. 그죠? 요거는 요거를 이렇게 하자. 이거 있잖아요. 이거 마이너스에, 자, 마이너스는 그대로 두고 ft의 마이너스 1점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잖아. 이렇게 볼 수 있잖아. 요거를 일단 이렇게 봐놓고, 자, 한 번 더 정리를 한 다음에 미분 들어갈게. 자, 이렇게 봐놓고 일단 미분을 해보자. 이렇게 봐놓고 미분하면 마이너스 f''t 요거는 자기 자신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손대지 말고 요거는 마이너스 ft분의 자기 자신 미분한 거 마이너스 f''t니까 요거는 플러스가 되버려. 이렇게. 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이렇게 되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이니까 f''t 이렇게 되겠지. 자, 요거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자, 요거를 자, 다시 어디 틀린 데 없나 확인을 좀 다시 하고요. 요거 미분하시면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분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오케이,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이제 된 상태에서 요거는 FT가 날라가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F'T하고 이것마저도 봐봐. 이것마저도 얘랑 날라가면 2의 T제곱이 여기는 요놈이네. 마이너스 LN에 자 여기 마이너스 FT 그리고 여기는 F'T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뭘 집어넣느냐 하면 A를 집어넣을 거예요. A를 집어넣으면 2의 A제곱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LN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FA 이건데, 잘 보시다시피 FA는 나와 있어요. 요거라고 마이너스 2 루트 2가고, 그럼 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요거는 그냥 2 루트 2가 되잖아요. 2의 2분의 3제곱. 그 다음에 여기다가 F'의 A를 집어넣을 거니까 요게 우리가 구하는 거라면, 요거는 계산하면 여러분 마이너스 요 앞으로 나오면 2분의 3이다. 아, 그러니까 이런 거네. 정리하라고 하면 2의 A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3의 F'의 A 이렇게 됐어 지금. 자, 그럼 F'A는 결국은 마이너스 3분의 2의 A제곱. 요게 이제 최종적인 답이란 말이야. 근데 이러려면 뭐를 구해야 되냐면 이걸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아까 우리가 요거 미분한 식을 썼으면 아직 안 쓴 게 하나 있잖아. 요 식 자체를 아직 안 썼단 말이야. 요 식 자체를. 요거 미분한 거는 분명히 썼어요. 그럼 요 식 자체에다가 A를 넣어서 요걸 구하겠다. 요 생각을 해야 된다. 항상 그래서 요 식 자체하고 요거 미분한 식하고 두 개를 전부 사용할 것이다. 이 생각이 꼭 들어야 돼.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A를 넣어봅니다. 차분하게. 여기다 A를 넣자. FA. 이거잖아? 이거야. 그러면 그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2 루트 2가 돼. 여기다 A 넣으면 2의 A죠. 이렇게 되죠. 지금 여기다 넣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자 마이너스의 ln에 여기다 또 a를 넣은 거는 요건데 앞에 마이너스 붙으면 2의 2분의 3제곱 돼서 이건 마이너스 2분의 3이 바로 되고요. 맞지? 그러면 ft 요 자리에 다시 a를 넣으면 요거는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잖아요. 그럼 이거 플러스 2 루트 2 이렇게 되면 이렇게 다시요. 여기에다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이었는데 여기다 넣은 게 다시 또 요거니까 마이너스가 만나서 플러스가 되면서 이렇게 돼요. 아 그러면 2의 a제곱은 그냥 요거 이쪽으로 넘겨서 2분의 1 2 루트 2다라는 걸 발견합니다. 자 그럼 답 쓰자.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2분의 1에다가 2 루트 2를 곱한 게 답이니까 날라가면서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2 요게 우리가 오늘 정답이다. 답은 1번이네요.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2 요게 우리가 오늘은 정답이다라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7번 문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안 하고 이 상태에서 이제 뭐 라이프니츠 방법을 이용한 음함수의 미분법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은데 요거 같은 경우는 t로 다 표현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한번 밀어붙여 봤어요. 자, 2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8번. 이 문제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죠. 어려워요.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연속이래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이게 중요한 정보죠. 항상 x축 밑으로 절대 내려올 수 없고 x가 음수일 때는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fx가 음수일 때 마이너스 4x2에 자 4x의 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음수일 때.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음수에서 그려보기 위해서 요거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이렇게 솟아오른다는 걸 알고 영지분하면 영진한다는 걸 아니까 미분을 해봅시다. 그 사이에서 어떻게 되는지 알기 위해서 마이너스 4는 손대지 말고 앞에 거 미분 1, 뒤에 거 그대로 거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2에 4x 제곱에다가 속함수 미분 8x. 자 그럼 얘랑 얘랑 8x 제곱이 되잖아요. 뭐야 그러면 얘도 양수고 양수인데 얘 음수야. 그러면 도함수가 음수란 말은 계속 감소만 한다는 소리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자, 여기서는 솟아오르면서 감소만 하는 이런 꼴이란 거야. 물론 뭐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마사가 되니까 여기서 접선 기울기는 마사로 이렇게 가겠지 뭐. 자, 이제 이 오른쪽 파트가 안 나와 있다. 안 나와 있어. 근데 지금 보니까 접근 구간은 알려져 있지 않은 이런 파트가 접근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파트 접근할 때 이걸 갖다 쓸 수는 없는 노릇이야 지금.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가지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함수를 이 위에 있는 문장과 더불어 결정을 한번 해볼래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문제에서 뭐라 하냐면 fx equal t의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두 개다 라는 말은 옆으로 줄 튕겼을 때 여기가 무조건 하나가 나오고 여기서 일단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 이 소리잖아. 요 작은 값을 요거를 GT라고 했네. GT.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 하여튼 만나는 점 하나가 있을 텐데 그게 HT래요. 여기가 HT. 그러면 그리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밑줄 친 요 식하고 이용해서 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결정해 볼래 이런 이야기야 지금. 자 그런데 이런 거잖아. F에다가 GT를 넣었을 때 하고 이 오른쪽에 있는 양수 영역의 F에다가 HT를 넣었을 때 이 값이 전체적으로 t랑 같다 이런 상황인데 얘는 반드시 음수고요 얘는 반드시 양수라는 사실이 나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그치? 뭐라고요?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 그러면 자 이거를 얘 잘 봐. 이 HT라는 거하고 GT에 대한 관계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관계식은 언제나 속어의 용도로 써먹잖아요. 그럼 이 식을 f의 gt는 f의 ht 대신에 소거해 봅시다. ht는 k-2gt라는 이런 식이 되잖아요. 이거를 k-2gt라고 다 바꿔치기 하고 요 놈을 항상
자, 요놈과 관계를 통해서 여기 있는 요 오른쪽 식을 찾아야 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식을 찾아야 돼. 왜? 접근을 해야 되니까 지금. 그러면 요거는 GT 자체가 음수니까 F 음수인 경우 여기다가 넣어보면 됩니다. 자, GT를 넣어봐. 마이너스 4 GT 2에 4 곱하기 GT의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요거는 자, 이게 지금 중요한데 그치? F에 K 마이너스 2GT 요건데, 여기 있는 이놈을 내가 예를 들어서 X라고 딱 치환을 하겠다. fx를 지금 구하고 싶은 거니까, 그지? 요 오른쪽에서 fx로. 근데 언제나 어떤 문자를 치환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범위죠, 범위. 범위가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요거를 내가 x라고 치환하겠다 하면 요거 잘 보세요. gt 자체가 지금 100% 음수였어. 음수. 근데 그 음수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면 양수니까 k에다가 뭔가 양수를 곱했으니까 얘는 반드시 k보다 크단 말이야. 다시요. 이놈을 내가 x라고 치환할 거면 얘 자체가 양수인데 k에다가 양수를 더했으니까 k보다 크다고. gt가 음수인데 앞에 마이너스 2 곱해봐 양수 되지. 그럼 k에다가 양수 더하면 k보다 크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 함수 자체가 x가 k보다 큰 영역에 있는 함수라는 거야. k보다 큰 영역에 있는 함수.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k-2gt라는 놈을 내가 만약에 이제 x라고 치환을 했다 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2gt 이렇게 할까? -2gt는 x 빼기 k로 대체를 할 수가 있다 이 소리잖아. 그러면 요거를 x라고 놨을 때 -2gt를 요걸로 바꿔치기하면 요거는 요거 있잖아요. 요 앞에 요거. 요거는 요 놈의 2배니까 요거의 2배. 2에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 놈의 완전 제곱이니까 요 놈의 완전 제곱. 자, 요렇게 바꿔치기 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요게 이제 k보다 x가 큰 영역에서의 fx의 정체다 이 소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상황에서 있잖아. x가 a보다 크다라는 요 상황에서 요 k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자 일단 모르겠는데 음수 영역에서는 이 함수를 따라가야 되니까 일단 k가 오른쪽에 있는 요 영역에 있는 함수여야 될 거니까 그지? k가 0일 수 있고 0보다 클 수가 있는데 만약에 k가 빵이면 어떻게 되냐면 k가 빵이면 이 fx의 식 자체가 말이야 fx 식 자체가 2x의 2의 x제곱이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고 0집어넣으면 0 되니까 이렇게 솟아오르는 이런 꼴이 돼야 돼. 이런 꼴. 근데 이 꼴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돼. 0에서부터 7까지 적분 자체가 이거를 갖다가 0에서 7까지 적분하면 있잖아. 요거 2의 4제곱 빼기 1 요게 나오질 않아요. 다시요. 이놈을 0에서 7까지 적분한 거는 그건 네가 해봐라. 절대로 x 4제곱 빼기 1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k가 양수라고 하잖아. 그러면 요 말의 의미는 자, 요거는 지금 K를 넣었을 때 빵이 되고 있잖아. K를 넣었을 때. 어딘가에 K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빵 되고, 이 솟아오르는 이런 그래프일 거란 말이야. 그 그래프 모양은 뭐 정확하게 어떤지 모르겠어. 자,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왜 K가 빵이면 이 문제 조건에 만족되잖아요. 적분을 해보면 2의 4제곱 빼기 1이 나오질 않아요. 그럼 K가 양수돼. 그럼 이 사이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자, 잘 들어야 돼. 이 사이에서는 무조건 상수함수, 빵으로 가야 돼. 그게 왜 그러냐? 절대로 x축 밑으로 내려올 수 없다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살짝이라도 솟아오르잖아? 그러면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이놈이 2점에서 만난다 이걸 만족 못 시키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띡 지나버리면 4점에서도 만날 수 있고 이렇게 띡 지나면 3점에서도 만날 수 있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얘가 X축 밑으로는 못 내려오는 상황인데 X축 위로도 살짝이라도 올라오면 안 돼. 그러면 T를 튕겼을 때 교점이 계속 두게 된다를 만족을 보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상수함수로 빵으로 가야 된다 이거야. 그럼 이런 그래프고 결국은 0에서부터 어디까지? 7까지 적분은 0에서부터 K까지는 어차피 빵이니까요. K부터 7까지 적분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0부터 7까지 적분은 결국 K부터 7까지 적분으로 바뀐다는 거. 그러면 인테그랄 K부터 7까지 그 사이에서 이제 여기는 요 놈을 적분하면 되는 거죠. 자, 요건데 요거는 적분이 아주 쉬운 게, 자, 잘 봐. 여기는 요 놈을 내가 t라고 치환했다 치면 요 놈 도함수가 바로 옆에 곱해져 있죠. 그러면 머릿속으로 이런 상상해봐. 2의 t제곱 요런 만나서 dt 뭐라고? 2의 t제곱 dt. 그러면 2의 t제곱을 적분하는 거니까 그냥 자기 자신이 이렇게 나오고, 요거는 x를 그냥 x라고 쓴 거니까 치환적분 안 쓴 거야. 자, 바로 적분구가 바뀜이 없죠.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 7을 갖다가 집어넣으면요 2의 7 빼기 k의 제곱 마이너스 k를 넣으면 2의 0제곱이니까 1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이 문제에서 2의 4제곱 빼기 1이 돼야 된다 했으니까 7 빼기 k 제곱이 4가 되면 7 빼기 k는 2거나 7 빼기 k가 마 2거나 둘 중에 한 개죠. 7 빼기 k 제곱이 4가 되니까, 따라서 이때는 k가 5가 나오고요, 이때는 k가 9가 나오는데 k가 9일 수는 없어. 여기 만약에 보면 0부터 7까지 조건은 빵인데, 그치? 그럼 이거는 k가 5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k가 5면요 드디어 fx식이 이렇게 되죠. fx는 2x-5 2의 x-5의 완전제곱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고, 양수역력 거기 8넘버에서 9넘버를 분수로 비율을 구하랬으니까 앞에 2는 쓸 필요 없지. 아래 위로 다 날라갈 거니까 8 여기다 넣어보면 3, 여기다 8 넣어보면 2에 9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자, 9 집어 넣어보면 4. 자, 이거는 2에 16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16에서 9를 갖다가 뺀 앞에는 3분의, 앞에는 개수가 3분의 4고 16에서 9를 뺀 거니까 7제곱이 되죠. 7제곱. 따라서 3분의 4의 2의 7제곱,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3분의 4의 2의 7제곱 2번이 정답이에요. 자, 요거는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식이 일단은 요거 두 개 집어넣은 게 같다라는 이 식으로부터, 그지? 여기는 HT를 요걸로 소거를 하시고 이놈을 통째로 X라고 치환해서 얘도 X로 표현하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럼 이놈 X라고 치환했을 때 언제나 치환할 때는 범위죠. GT가 언제나 음수라는 건 확실하고 거기다 마이너스 2 곱하면 양수되고 K에다가 양수를 더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K보다 큰 영역에 봅니다. 그래서 이걸 X라고 두니까 여기는 이놈은 X로 이렇게 표현이 됐다니까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때 K가 만약에 0이면 이놈이 여기서 이렇게 붙어서 올라가는 꼴인데, 그러면 적분했을 때 얘가 나오질 않더라 이거예요. 따라서 K가 양수란 소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K 넘은 빵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건데, 그럼 이 사이 놈은 왜 항상 빵이 돼야 되냐? 0보다 밑으로 내려올 수는 없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이라도 솟아오르면 모든 t에 대해서 두 점에서 만난다. 이걸 만족 못 시키니까 무조건 빵으로 가야 된다. 이 소리야. 상수함수로. 자, 요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0에서 7까지의 적분이란 k에서 7까지 적분으로 바뀌고 여기서까지는 빵이니까 그 적분을 했을 때 결과가 얘다를 통해 k를 찾아라. 그런 이야기였던 겁니다. 자, 28번 요 정도로 하기로 하고요. 자, 요번에 이제 30번으로 넘어가는데 30번 문제는 진짜 몇 줄 안 돼서 끝나요. 요거 이제 교과 과정에 그냥 충실하게 공부했으면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하기 전에 있잖아요. 복습을 살짝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접한다라는 거는요, 이렇게 스치면서 접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서 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스치면서 접하는 경우가 있고 뚫고 지나가면서 접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러면 얘 입장에서 얘를 접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접선. 근데 이제 이렇게 스치면서 접하면 부호가 안 바뀌고요, 뚫고 지나가면서 접해야 부호가 바뀌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뚫고 지나가면서 접하는 접점, 그거를 이제 변곡점이라고 부르잖아요. 변곡점. 자, 그 다음에 일단 이 변곡점을 따지는 방법, 변곡점이라는 거는 자, F2'의 부호 변화가 있는 점, 이거고, 만약에 이 F2'을 못 구한다 그러면 F'의 입장에서는 그 값을 가지는 지점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간짜 요거를 가장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3차 함수잖아. 3차 함수가 이렇게 가는데 이게 fx야. 그럼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빵 되는 순간이니까, 자, 여기 도함수 구해보면 2차 함수가 되고, 증가하면 플러스고 감소하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2차 함수는 이렇게 나올 거야. 이게 도함수야. 그 다음에 이 도함수의 도함수가 다시 이게 도함수잖아. 여기가 접선 기울기 빵 되니까 여기서 0되는, 여기를 지나는, 감소하면 음수고 증가하면 양수예요. 이런 직선이야, 이런. 자, 그래서 여기는 요 변곡점이 생기는 라인을 쫙 연결을 해보면, 변곡점이 생기는 위치는 이게 도함수 입장에서는 뚫고 지나가서 부호 바뀌는 지점이지만, 도함수 입장에서는 그 값을 가지는 지점이란 말이야. 당연한 거 아니야? 도함수의 도함수가 부호 변화를 일으키면 그 위의 함수는 그 값 가지지, 당연히. 그래서 만약에 이 변곡점의 위치를 이게 도함수로 파악을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도함수가 그 값 가지는 곳으로 파악해도 된다. 이 논리가, 이 두 개의 논리가 결합된 문제가 이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이 문제의 정체. 자, 보니까 도함수가 절대값으로 나와 있으면 구간별 함수로 언제나 쪼개는 거죠. sin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면 여기는 요놈은 그대로 나오고요. sin x, cos x가 되고, sin x가 0보다 작은 영역에 대해서는 또는 마이너스 sin x, cos x가 누구? 도함수의 정체다. 도함수. 근데 sin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면 여러분, 이것도 sin x 그래프를 한번 그려놔보면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0에서 파이, 2파이에서 3파이, 4파이에서 5파이, 요거는 0보다 크고, 파이에서 2파이, 3파이에서 4파이, 요거는 0보다 작고, 이런 거야. 그치? 이렇게 돼.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도함수는 이렇게 딱 나와있고,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fx 위의 점 a, fx의 접선의 방정식을 gx라고 했어요. 이때 hx는 0에서부터 x까지 ft-gt 빼함수네, 빼함수. 이건데 x 이퀄 a여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되도록 하는 이 말이 뭔 말이야? 반드시 a에서 얘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된다, 그 값을 갖는다 이야기잖아. h가, 그치? h가 그 값 갖는다 말은 h의 도함수가 a 지점에서 뚫고 지나간다 이 소리잖아.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이거 도함수를 일단 구해보면 h'x가 fx-gx인데 결국 이 둘이 그냥 단순 관계가 아니라 이놈에 대해서 얘가 접선이란 말이야. 접선. 근데 접선이 얘를 이와 같이 통과하게 되면 주변에서 부호가 안 바뀌어요. 얘 봐. 접선이 반드시 fx를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서 접해야 부호가 바뀐단 말이야. 얘 부호가 바뀌어야 그 값을 가지는 거야. 따라서 있잖아, 너는 이 fx를 단순히 스치면서 접하는 접선이 아니고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어야 된다는 소리니까, 그럼 얘들이 만나는 a는요 반드시 요 f 입장에서는 변곡점의 위치가 돼야 된단 말이야. 변곡점. 여기가 fx고 마치 여기가 gx처럼 이렇게 가요. 아니면 뭐 fx가 만약에 이렇게 변곡점 이렇게 가고 있다 이거야. 이렇게 fx가. 그러면 요 지점에서 이렇게 접선이어야만 요 양쪽에서 부호 변화가 일어난다. 요거 빼기 요거의 빼함수의 부호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야. 따라서 그 A라는 지점의 정체는 이 F 입장에서 변곡점의 위치다 이거예요. 변곡점. 그러면 변곡점이 여러 개 생길 텐데 그 중에 크기 수로 나열해서 n번째 수를 AN이라고 하면, 자, 결국은 파이분의 100에다가 곱하기 A 뭐야? A6 빼기 A2에가 이거의 값은 얼마냐? 이거네. 자, 이제 요거를 다 파악을 했으면 이제 내가 찾아야 될 게 이제 변곡점인데, 이거는 봤으니까 지울게. 변곡점인데 지금 이게 도함수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지? 그래서 나는, 자, 잘 들어. 도함수의 극값 가지는 위치로 파악을 하겠다. 왜? 이 그래프 아주 그리기가 쉬우니까. 요거는 어떻게 볼 수 있노?
2 곱하고 2분의 1 이렇게 하면 2분의 1의 사인 2x다. 이게 바로 뭐여야 돼? 요거는요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 1의 사인 2x잖아요. 맞죠? 그럼 도함수 금방 그릴 수 있잖아요. 이거 자 사인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영역에서는 사인 2x, 근데 사인 2x는 주기가 얼마야? 주기가 파이잖아. 그래서 사인 2x 그릴 때는 주기가 파이니까 한 주기, 여기 한 주기를 딱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조금 크기를 좀 늘려서 그릴게. 자, 이 위에가 스케일을 맞추지 말고 좀 크기를 늘려서 요걸 그냥 보고 여기다 그릴게. 여기는 파이, 2파이, 3파이 이렇게 가는데, 자, 0에서 파이 사이는 예적이에요. 양수인 영역. 이걸 그려야 돼. 근데 이게 주기가 파이니까요. 이렇게 그려야 된다. 높이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 자, 파이에서 2파이까지 음수니까 이걸 그려야 돼, 이거. 이거는 사인 2x를, 여기다 사인 2x를 그린 거를 x축 대칭 이동 시켜서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게 원래 주기성이 있잖아, 그게 주기성이. 자, 사인은 2파이가 주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양성이 반복되니까 요 그림이 똑같이 반복이 될 거다 이 소리잖아요.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갈 거고, 이건 또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형태가 될 거다. 뒤쪽으로.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요 놈이 지금 뭐냐면 도함수란 말이야. 도함수가 극값 가지는 곳에서 원래 함수는 변곡하니까 처음에 극값 가지는 게 여기가 A1이고 여기가 A2, 그리고 놓치면 안 된다. 여기가 극값 된다. A3, 여기는 A4, 여기는 A5, 여기가 바로 A6죠. A6 이렇게. 자, 여기 극값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이 답 쓰자. 그냥 끝났을 때 파이분의 100에다가 A6는 보니까 2파이고요 마이너스 A2는 보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 4분의 1파이, 4분의 2파이, 4분의 3파이죠. 4분의 3파이. 자, 요렇게 해서 답을 구해보면 파이분의 100에다가 요거는 4분의 8파이에서 4분의 4파이, 4분의 5파이가 돼요. 자, 그럼 요거 날아가고 25에다가 5파가 125가 정답이네요. 자, 결국은 이 문제는 30번 문제에도 불구하고 매우 기초적인 기본 지식 있잖아. 교과 과정에 충실하게 공부했으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게 이런 거야. 결국은 요거 도함수가 보호변화를 일으키려면 이 접선 자체가 접선 자체가 곡선을 뚫고 지나가면서 접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변곡 접선이 돼야 되고, 그렇다면 요 A에서 원래 함수 fx는 변곡점을 가져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변곡점은 F2' 입장에서는 부호변화가 바뀌는 점이고, F' 입장에서는 F'이 극값을 가지는 곳. 그래서 F' 그리기가 쉬웠기 때문에 F'으로 관찰하겠다. 극값 가지는 곳이 여기가 계속 반복되니까요. 첫 번째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니까 여섯 번째 각도 여기는 2파이, 위치가 2파이였고, 두 번째 위치는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이었다. 요것만 찾아주면 끝나는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거는 모르겠어요. 앞에 28번 이렇게 좀 어려워서 요 문제는 쉬운 문제로 일부러 배치했는지, 아니면 뭐 요때만 하더라도 뭐 말이 많았잖아요. 킬러 뭐 이런 이야기가 많아서 눈치를 봤는지 모르겠으나 역대 30번 중에서는 매우 쉬운 쪽에 속하는 거죠. 엄청나게 쉬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2025학년도 작년 거 한번 문제를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